자,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는 에너지와 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과 에너지입니다. 자,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에너지란 무엇일까? 물리학에서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걸 에너지라고 해요.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래요. 그러면 도대체 일이란 무엇일까? 요 일. 물리학에서의 일의 정의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작용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임이 생겼을 경우 그때를 일이라고 해요. 작용한 힘의 방향으로입니다. 작용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이때를 일컬어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지요? 물체에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해서 어떻게 해요? 작용한 힘의 방향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벡터의 방향이죠. 벡터와 같은 방향이죠. 힘이 작용하면 그 벡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생긴 경우만을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일을 했다는 얘기는요, 힘을 작용한 주체가 한 겁니다. 물체를 움직여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하나하나 봅시다.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요.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뒤에서 밀어요. 힘 F를 가지고. 힘 F를 가지고 밀었더니 이 물체가 이렇게 와서 움직였습니다. 거리 X만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S라고 하지요? 그럼 S만큼 움직였다고 합시다. 거리 S만큼 움직였어요. 자, 이때 가해준 1, W는요, 이거 1이요. 1W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물체의 힘이 가해져서 가해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경우 그 힘과 이동거리의 곱, 이것을 1이라고 합니다. 힘과 이동거리의 곱과의 관계, 이걸 1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됐죠? 자, 그런데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이제 조금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를 잡아당길 때는 물체를 밀거나 잡아당겨요. 자, 앞에서 잡아당기면서 사람이 끌고 간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이 물체를 끌고 가요.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이 사람이 줄을 매달아서 끌고 가요. 그러면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물체도 당연히 이렇게 움직여 가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체를 어떻게 힘을 가했어요? 이렇게 힘을 가했어요. 그렇죠? 이 가해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체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의하고 맞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힘이 작용하여 작용한 힘의 방향으로 해요. 힘이 이렇게 작용했는데 이 작용한 힘은
2차원 공간상에서 작용했죠. 3차원 공간상에서 작용했죠. 자, 이거를 우리는 2차원 평면상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물체가 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그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물체가 위로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 F,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 요 힘이 바로 물체가 움직여준 일을 한 겁니다. 물체를 움직이게끔 해준 일을 한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물체를 움직이는데 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단순화시켜 볼게요. 자, 이제 기호만 가지고 단순화시킵니다. 질량 m이 있어요. 이 물체가 끌려가요. S만큼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된 물체가 이제 끌려가는데 문제는 이 물체를 이렇게 힘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물체는 위로는 올라가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였어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힘이에요. 이게 힘, F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힘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 세타만큼의 각을 이루면서 힘이 작용했는데 물체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인 힘을 찾아야 되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벡터를 분해하면 됩니다. 앞에서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을 배웠죠. 두 개의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 잠깐 볼까요? A 벡터와 B 벡터를 합성을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B 벡터와 나란하게 그어주고 A 벡터와 나란하게 B 벡터에서부터 그어주고 만나는 점이 종착점, 도착점이라고 했죠? 그거를 두 지점의 시작점에서부터 이어주면 이게 합벡터라고 했죠. 이게 합벡터예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이 합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나누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사형입니다. 이쪽에서 정사형 비추면 X축 값 나오죠. 여기 세타입니다. 요 값이 나오죠. 이쪽에서 비추면요, 요 값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정사형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 F벡터의 X축 성분, 자, 요겁니다. 요 X축 성분, 이거를 Fx라고 할게요. 또 이 벡터의 Y축 성분, 요거를 Fy축 벡터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F벡터는 Fx벡터 더하기 Fy축 벡터를 합한 게 F벡터라는 얘기예요. 크기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F벡터 절대값에서 제곱하면 되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X벡터를 본격적으로 구하면요, F벡터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Fx는 얼마 나와요? F 코사인 세타 나옵니다. 지금 크기만 구했습니다. 자, 이게 X축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은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 자, 근데 1W는 여기선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뭐예요? Fx축 방향이죠. X축 방향 곱하기 거리 S예요. Fx가 뭐예요? 요거예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예요. 자, 이거를 코사인 세타를 뒤로 보낼게요. Fs 코사인 세타 나와요. 자, 그렇죠? 자, 근데 이 세타에 따라서
일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세타가 0보다 크고 90도보단 작아요. 딱 이 그림이죠. 0보다 크고 나왔고 90도보다 작은 거. 딱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W는 어떻게 나오죠? W는 fs 코사인 세타인데 이 값은 0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힘 플러스 값이죠. S 플러스 값이죠. 코사인 세타는 1사오면에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값 나오죠. 0에서 90도까지. 그렇죠? 따라서 이 전체 값은 플러스예요. 이건 0보다 커요. 이때 1이 0보다 큰 값을 가질 때 이때를 바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일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 조건에서 나와요. 구분이 가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세타가 90도예요. 자, W 보세요. W는 fs 코사인 세타예요. f 0 아니죠? s 움직였으니까 0 아니죠? 근데 코사인 세타, 코사인 90도예요. 코사인 90 얼마죠? 이거는 0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타가 90도란 얘기는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직각이란 얘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물체는 분명히 이쪽으로 움직여 갔어요. 이렇게 움직여 갔어요. 그렇죠? 움직여 가는데 힘은 어떻게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위쪽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힘이에요. 90도 간격이니까. 이 S하고 F가 90도 간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F 코사인 세타가 90도란 얘기는 S 방향으로는 작용한 힘이 없어요. 이때를 갖다가 뭐를 해요? W 값이 0인 경우 이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가해준 힘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가해준 힘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힘은 이렇게 가했는데 이 가해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이거와 수직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지게끔 한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주게끔 한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이때를 그래서 W가 0일 때를 가해준 힘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각도가요. 세타가 90도보다는 커요. 세타가. 그 다음에 180도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둔각이 되는 거죠. F각도가 이렇게 둔각이 되는 거예요. 90도보다 커지는 경우. 자, 그럼 W는 fs 코사인 세타 나와요. F값 플러스 S값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타가 2사분면에서의 세타는요, 마이너스 값 나오죠. 요게 마이너스예요, 요게. 따라서 이거 전체 값은요,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이때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가해준 힘은 일을 받았다. 분명히 물체에다 힘을 가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움직인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물체에다 이렇게 힘을 가했는데 물체는 이렇게 움직여요. 힘은 이렇게 가했는데. 그러면 가해준 힘은 오히려 일을 받은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비탈면이 있습니다. 비탈면에서 물체를 밀어 올리는데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물체가 안 올라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힘을 가하는데 물체는 거꾸로 내려와요. 가해진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면 힘은요, 물체에다 일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물체로부터 일을 받은 거예요. 가해준 힘이.
이 힘을 가해준 사람이 물체로부터 2를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W가 0보다 작은 경우를 2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됐죠? 이게 1입니다. 자, 이 1과 이제 에너지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에너지는요, 세 가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배운 거 그렇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자, 그렇게 1과 에너지와의 관계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